안녕하세요. 주의력과 시간 채널의 에덴 하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남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역시 이 이야기는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또 영어로는 overvalued idea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녀 또는 요즘은 인터섹스도 포함을 해서요. 성을 나눌 때는 생식기의 유무나 외형, 사회적인 행동이나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의식들을 토대로 분류를 자주 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기준의 성별 나눔이지만 신경다양인인 저는 조금 다른 기준의 성별 나눔에 대해 반복적으로 듣거나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떠오르는 메시지에 의하면요, 한국에서는 성별을 다른 각도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남아 선호 사상은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한 힌트는 예전에 사용하던 표현 중에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남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남자의 모습을 한 여자도 있고 여자의 모습을 한 남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 기준의 여자란 여기서 자신의 순간적 감정이나 충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단순하거나 또 세속적인 이유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남성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 아주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몸을 하고 있어도 남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매우 많으며 그런 분들의 삶은 보통 조용해 보이고 여유 있으며 때로는 다른 여성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접촉이 제한적이거나 끊기는 경우가 많고 보통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나 템포가 느리다고 합니다. 혹시 가족, 친구, 친척 중에 유난히 좀 점잖고 느긋하며 다른 사람 흉을 보지 않고 본인들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사실 저도 여자로 분류돼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ADHD 때문에 충동적으로 남에게 오해를 사거나 마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고요. 제 자신도 구설수에 종종 오르내리고 또 사회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머릿속의 메시지들은 이제 저를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웃기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저 또한 다른 여자들처럼 늘 원치 않는 마찰이나 충돌을 경험했었고 간혹 충동적으로 싸운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동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 할 일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말하는 여자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란 걸 알아차리고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행동은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 기준의 건강은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기준에 맞추면 건강한 사람은 아주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마음 공부나 수행을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이제 사제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시시각각 떠오르는 감정들을 살피는 수련을 하고 또 떠오르는 충동에도 반응하지 않는 수행을 꾸준히 합니다. 스님들의 무건수행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것은 사실 모두 이유가 있는 수행이고요. 한 단계 높은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은 한국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남성들을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다시 모두가 한국의 기준으로 여자가 되는 행위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의 수행 자세나 성격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고쳐나가는 게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챙김 수행 등을 통해 순간순간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살피려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사회의 숨은 패턴들을 감지하려면 공부, 특히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끼는 주변 분들께 늘 심리학 공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심리학을 배우기 전과 후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한 스님, 법상 스님도 불교의 경전과 심리학은 사용하는 언어만 다르지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학문이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공부도 전혀 늦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중국 분은 90대에도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딴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말들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공부나 심리학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삶의 목표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또 기본적인 마음 공부 없이 어떻게 마음의 행복을 논하고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의미로 보면 한국의 성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수행을 통해 남자로 분류되어 남아선호 사상 사회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성격의 타고남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런 오묘한 기준이 저는 싫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와 수행을 통해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세요. 감정과 충동에 떠오름을 감지하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한국의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여담이지만 이 남자의 남은 한자로 발전에 힘력을 씁니다. 즉 전력을 다해 공부와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언젠가는 모두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쁨을 받는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보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어쩌면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피곤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언젠가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힘이 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의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챙김 잘 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